자, 오늘은 이제 육명 파워 유형 수학 1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 책의 저자 이주일입니다.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수업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 이제 첫 단은 이제 대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대단원 속에 있는 소단원 1, 지수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문제는 총 1번부터 122번까지 총 122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을 보면은 유형 1번부터 유형 14번까지 총 14개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내용부터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이미 너희들이 중학교 때 제곱근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한 내용이겠죠. 자, 거듭 제곱. 어떤 수 a를 여러 번 곱한, 즉 a제곱, a세제곱, an제곱을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 거듭해서 곱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an제곱에서 a를 거듭제곱의 밑, 이 밑에 있는 수를 밑이라 부르고요. 이 위에 있는 수 n을 거듭제곱의 지수라 부릅니다. 지수. 즉 밑과 지수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뻔한 내용이죠. 자, 2의 세제곱이면 밑이 2고요. 지수는 3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의미는 2를 몇 번 곱했다? 2를 3번 곱했다. 라는 이런 뜻이다. 아유, 그때 왜 3을 쓰냐. 2를 3번 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제곱, 밑, 지수, 그리고 거듭해서 곱한다는 뜻이고요. 자, 밑에 거듭제곱근을 봅시다. 자, 임의의 실수 a와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다시 얘기하면 x의 n제곱은 a를 만족하는 수 x를 이걸 만족할 때 이 밑에 있는 x를 a의 거듭제곱은 a의 n제곱근이라 부른다. 자, 다시 적어볼게요. 어떤 수 x가 있어요. x를 n제곱 했더니 a가 되더라. 그때 우리는 이 수 x를 뭐라 부른다? a의 n제곱근이라 부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x를 4번 곱했어. 그래가지고 15가 나왔어. 자, 그때 우리는 x를 뭐라 부른다? x를 15에 4번 곱했으니까 4제곱근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x를 x에 4제곱해서 15가 되면 x는 15의 4제곱근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고요. 자, 그 세 번째.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n이 짝수일 때. 자, a가 양수고, 자, 실수 a가 양수고, n이 짝수일 때는 n 루트 a, 그리고 마이너스 n 루트 a, 이렇게 두 가지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근을 가지고 생각하면 돼. 제곱근. 왜냐면, 여기서 n제곱근이잖아. n제곱근. 우리가 보통 그냥 제곱근. 그냥 제곱근이라 하면은 2번 곱했다. 2번 곱했다는 뜻이거든? 2번? 이 2번이라는 것 자체가 짝수잖아요. 짝수. 그래서 너희들 중학교 때 제곱근을 생각해보면 돼. 제곱근. 예를 들어서 4의 제곱근. 중학교 때 내용이야. 4의 제곱근이 무슨 말이죠? 어떤 수를 제곱을 했더니 뭐가 됐다? 4가 됐다.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플러스 2도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4가 되죠. 왜? 마이너스는 2번 곱하면 마이너스 4라시니까.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이 짝수, n제곱근 할 때 그냥 제곱근, 4제곱근, 6제곱근 또는 8제곱근, 즉 짝수 제곱근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값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가능하다. 얘처럼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짝수 제곱근일 때. 자, 그러면 짝수 제곱근인데 만약에 나와야 될 값이 음수일 때 이때는 값이 있느냐? 없다. 너무나 당연하죠. 역시 중학교 때 내용 생각해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구하라.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당연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알겠죠? 근데 물론 너희들이 1학년 때 배운 허수를 얘기해서 아닌데요. 2i 또는 마이너스 2i 얘들은 제곱하면은 둘 다 마이너스 4가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실수인 것. 여기서 적었지만 실수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수까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제곱근 얘기를 할 때.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실수인 것 범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 헷갈리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홀수일 때를 생각해보자. 홀수. any 홀수. 뭐 세제곱근, 5제곱근, 뭐 7제곱근 같이 홀수일 때. 홀수일 때 나올 수 있는 값. a가 양수일 때 나올 수 있는 값은 n 루트 a 하나다. 역시 예를 들어볼게요. 예.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 8의 세제곱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수 x를 몇 제곱 했을 때? 세제곱 했을 때 8이 되는 걸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너희들 상식적으로 세 번 똑같이 세제곱해서 8 되는 거? 2 하나 아니냐? 2. 자, 근데 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자, 3번 세제곱 하는데 뭐가 되는 거? 8이 되는 거. 요렇게 하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루트 8. 요렇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얘는 A가 음수일 때. 자,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전 이 예 중에서 8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었다 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세제곱근. 즉, 이게 마이너스 8.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8 되는 게 찾아라. 그럼 너희들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뭐? 마이너스 2겠지. x가 마이너스 2겠지. 왜냐하면 마이너스 2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는 홀수는 곱하면 마이너스 그대로 될 거고 2는 세제곱하면 8이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세제곱했으니까 3루트라고 써야 되고요. 세제곱했다는 표현이죠. 3루트 이 안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A가 음수일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너희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그거죠. 뭐지?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는데?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호수인데? 근데 그걸 어디까지나? 루트! 그냥 루트 되죠, 루트. 너희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거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루트. 그냥 루트는 이 앞에 어떤 숫자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 앞에 2라는 숫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루트는 기본적으로 제곱근에 가는 얘기, 짝수 제곱근에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얘는 3루트죠, 3루트. 3루트는 뭘 의미한다? 세제곱을 해서 이 안에 있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마이너스 8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호수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호수가 될 때는 기본적으로 짝수 제곱근, 2루트, 이런 경우에 호수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음수가 들어가면, 이 경우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호수가 되는 거지만,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호수 쪽이 나오지가 않는다. 의미상. 그걸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뭐 둘 다 밑이 0일 때, 뭐 0의 제곱근, 이런 거. 제곱해서 0 되는 거. 당연히 0이겠죠. 뭐 세제곱근, 3번 곱해서 0 되는 거. 당연히 0일 거고요. 자, 그래서 그거는 둘 다 똑같이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짝수 제곱근 얘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나올 수 있고요. 홀수 제곱근 얘기할 때는 무조건 값이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짝수 제곱근을 얘기할 때는 음수인 경우. 뭐 마이너스 4의 뭐 제곱근 뭐 이런 식으로 음수의 제곱근 같은 경우는 값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홀수 제곱근을 얘기할 때는 음수라도 값이 있다. 이걸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듭제곱의 성질. 자, 일단은 A가 양수, B가 양수이고, 그 다음에 M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첫 번째. N 루트 A랑 N 루트 B를 곱한 거는 N 루트 AB가 된다. A랑
n 루트 b를 곱한 거는 n 루트 ab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n 루트 둘 다 똑같이 n 루트를 쓸 때 거듭제곱근에 대한 똑같은 거듭제곱근을 쓸 때는 이 n 루트를 하나로 퉁쳐서 그 안에서 두 개의 ab를 곱하는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 n 루트 같은 걸 껍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값이 서로 똑같은 껍데기일 때는 그 껍데기를 하나로 합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뭐 얼핏 봐서 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 사실 증명은 이게 밑에 다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잘렸는데, 자, 이렇게 증명할게요. 자, n 루트 a랑 n 루트 b를 내가 n제곱을 할게요. n제곱. 알겠죠? 자, n제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n 루트 a의 n제곱이랑 n 루트 b의 n제곱. 이 각각을 n제곱 한 거로 표현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너희들이 배웠던 지수법칙이죠. 지수법칙. 그거 뭐냐면 AB 곱한 거의 n제곱은 각각의 n제곱을 한 거를 곱한 걸 같다. 요 지수법칙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럼 얘는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n 루트 a를 n제곱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n 루트 a의 의미가 뭡니까? n 루트 a의 의미. n 루트 a의 의미는 n제곱하면 이 루트 안에 있는 a가 된다는 뜻이거든? n 루트 a라는 거의 의미 자체가 n제곱하면 이 루트 안에 a가 된다. 근데 이 녀석 자체 정말 n제곱을 해버렸어. 아니, 이거 자체 의미가 n제곱하면 안에 있는 a가 된다는 뜻인데 정말 이 자체를 n제곱을 해버렸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이 안에 있는 a가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요 a가. 뒤에 있는 n 루트 b의 n제곱도 마찬가지죠. n 루트 b 의미가 뭐냐면 n제곱하면은 이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b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정말 이 자체를 n제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루트 안에 있는 b가 그대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요렇게.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n 루트 a랑 n 루트 b 전체를 n제곱한 거는 결과적으로 ab가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보자. 의미. 자, 이 녀석을 n제곱했더니 ab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녀석은 ab의 몇 제곱근? n제곱근이라는 얘기죠. 의미대로 생각해보자면. 얘를 n제곱해서 ab가 됐다. 그러면 그 말인 즉슨 그럼 이 녀석 자체가 이 ab의 n제곱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녀석 자체가 ab의 몇 제곱근? ab의 n제곱근이니까 n루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제곱근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n루트 a랑 n루트 b를 곱한 거는 n루트 ab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미를 그대로 생각해 봤을 때. 알겠죠?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이렇게 똑같은 n루트랑 껍데기 같이 있는 두 녀석 곱했을 때는 이 하나의 껍데기, n루트랑 곱데기 속에 ab를 곱하는 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n루트 a랑 n루트 a를 n루트 b로 나눴을 때는 역시 똑같은 n루트랑 껍데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n루트 안에 b분의 a로 표현할 수 있다. 증명하는 방법? 똑같아요. 똑같아.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전에 똑같이 증명해 볼게. n루트 b랑 n루트 a가 분수 형태에 있을 때 이 자식을 내가 n제곱을 해볼게. n제곱을.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수 법칙에 의해서 n루트 b의 n제곱분의 n루트 a의 n제곱. 자, 이게 무슨 지수 법칙이 어떤 법칙이었죠? x분의 y의 n제곱은 x의 n제곱분의 y의 n제곱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지수 법칙이 있었죠. 이 법칙 그대로 쓴 겁니다. 지수 법칙을.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n루트 a 의미가 뭐죠? n루트 a의 의미? n루트 a라는 것은 n제곱하면 이 루트 안에 a라는 값이 나온다는 의미죠. n루트 a라는 거의 자체 의미가. 그런데 우리는 이 녀석을 정말 n제곱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n제곱하면 a가 되는 녀석을 정말 n제곱을 해버렸어. 그럼 당연히 이 루트 안에 a가 그대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분자 쪽은. 분모도 마찬가지죠. 자, n 루트 b 의미가 뭐라고? n제곱하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b란 값이 된다는 뜻인데 이 n 루트 b를 정말 n제곱을 해버렸어. 정말 n제곱을 해버렸어. 그럼 당연히 이 루트 안에 있는 b가 쏙 튀어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 n 루트 b분의 n 루트 a를 몇 제곱 했더니 n제곱 했더니 뭐가 됐다? b분의 a가 됐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n 루트 b분의 n 루트 a는 누구의? 요 녀석의 몇 제곱근? n제곱근. 요거의 n제곱근이니까 n 루트 b분의 a라고 쓸 수 있다. 의미 그대로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제곱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실제로 문제 풀거나 외우려면 어떻게 외우면 된다? 껍데기가 똑같을 때, 둘 다 n루트 껍데기가 똑같은 형태일 때는 하나의 껍데기가 퉁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쉽게 좀 외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 3번 성질. n 루트 a의 n제곱. 자, 이때 m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때는 얘는 뭐랑 똑같다? n 루트 a의 전체 n제곱. 네, 근데 반대 적었구나. 지금 적어놓고 보니까. 다시 적을게. 자, n 루트 a의 전체 n제곱은 n 루트 a의 m제곱. a n제곱의 n제곱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말이 좀 이상하게 하는데. 자, 그래서 어떤 루트 전체의 어떤 거듭제곱은 이 루트 안에 있는 어떤 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즉, 루트 바깥에 있는 걸 루트 안에 넣을 수 있다. 거듭제곱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똑같습니다. n 루트 a의 n제곱 있지. 이 녀석을 내가 다시 n제곱 해볼게. n제곱.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너희들 거듭제곱 성질. 거듭제곱 성질 뭐가 있었냐면 x의 m제곱의 n제곱은 x의 뭐가 되고요? mn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일 때는 두 개를 곱한 거랑 같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또 뭐 할 수 있다? x의 n제곱의 m제곱. 어차피 곱하기일 거니까. 이러한 거듭제곱, 즉 지수에 관한 성질이 있었죠. 자, 요걸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m제곱과 n제곱 위치를 바꿔도 된다. 방금 했던 성질 때문에 n제곱에 n제곱을 바꿀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n루트 a를 n제곱했다. n루트 a를 n제곱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n루트 a라는 녀석의 자체 의미가 뭐냐면 n제곱하면 a가 된다는 뜻인데 정말 n제곱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거 자체가 바로 그냥 a가 되는 거죠. 바깥에는 n제곱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n 루트 a를 정말 n제곱을 해버렸으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값 a가 그대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지수 쪽에는 바깥에 놀고 있던 m이 그대로 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다시 우리 의미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처음에 누구를 n 루트 a의 n제곱을 n제곱 했더니 얘가 됐다. n 루트 a의 n제곱을 n제곱 했더니 얘가 됐다. 그 말인즉슨 n 루트 a의 n제곱 자체가 이 a의 n제곱이라는 녀석의 무슨 제곱근? n제곱근이라는 뜻이죠. 이 안에 있는 이 녀석 자체가 n 루트 a의 이 녀석이 a의 m제곱의 몇 제곱근? n제곱근. 이렇게.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요. 제곱근의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래서 결국 n 루트 a 전체 m제곱은 n 루트 a의 n제곱. 이 바깥에 있는 거듭제곱을 이 루트 안에 있는 거듭제곱 표현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걸 속에 넣을 수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 기억하기 편하겠죠. 이게 세 번째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 내용 봅시다. 네 번째 내용도 되게 어렵지 않았는데. 자, 여기 칠판 보면 n루트 안에 다시 n루트 a가 있어. 그랬더니 이게 뭐랑 같냐면 mn 루트 a. 갑자기 n과 n을 두 개를 곱한 형태. 그리고
또는 n 루트 안에 n 루트 a가 있는 형태. 즉 m하고 n의 위치를 바꾸는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다시 적어보면 m 루트 안에 n 루트 a가 있으면 얘는 mn 루트 a로 바꿔도 된다. 그리고 mn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역시 증명해볼게요. 증명. 자, 증명 어떻게 할 거냐면 m 루트 안에 n 루트 a가 있을 때 이 녀석 전체를 내가 mn제곱, mn이라면 n과 n을 곱했다는 뜻이죠. mn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역시 이 녀석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지수 법칙에 의해서 m 루트 안에 n 루트 a가 있는 거를 m제곱 한 거를 다시 n제곱 하는 거다. 이게 바꿔도 됩니다. 자, 이게 뭐죠? 아까 했던 거 지수 법칙. x의 ab제곱은 x의 a제곱의 b제곱 또는 x의 b제곱의 a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곱하기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듭 지수 법칙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보면 되냐면, 자, n 루트 안에 n 루트 a가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n 루트 의미가 뭐죠? n 루트 의미는 n 제곱하면 이 안에 있는 값이 나온다.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나온다는 뜻인데 우리는 지금 이 녀석을 정말 n 제곱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n 루트 안에 있는 이 n 루트 a가 나와야 되겠죠. 자, n 루트 a를 m 제곱했어. 아, 말하기 왜 이렇게 힘드냐. 자, 그래서 n 루트라는 것 자체 의미가 뭐다? 이 n 루트라는 거 말 자체가 n 제곱하면 이 루트 안의 값이 나온다는 건데 정말 n 제곱 해버렸으니까 이 루트 안의 값이 나왔다. n 루트 a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바깥에 또 뭐가 있죠? 바깥에 지금 n 제곱 있죠? n 제곱.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n 루트 a 의미가 뭡니까? n 제곱하면 이 루트 안에 있는 a가 나온다는 뜻인데 이 자식을 정말 n 제곱을 해버렸어. 그럼 당연히 이 루트 안에 있는 a가 딱 튀어나오겠죠. 의미대로 봤을 때. 자, 우리 처음에 뭘로 시작했죠? 처음에 n 루트 안에 n 루트 a가 있는 이 형태를 몇 제곱했어? mn 제곱했어. 이 녀석을 mn 제곱했더니 a가 나왔다. 자, 그럼 이 녀석 자체가 누구의? a라는 녀석의 몇 제곱? mn 제곱근이라는 얘기죠. 얘를 mn 제곱해서 a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 녀석이 누구의? a의 몇 제곱근? mn 제곱근. 얘를 mn 제곱해서 a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mn 루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n 루트 안에 n 루트 a가 있을 때 이 결과물은 mn 루트 a 그 두 개를 곱한 거에 거듭 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증명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 성질 5번. 지금 거듭제곱 성질 얘기하는 겁니다. 자, a의 np 루트 a의 np 제곱. 그것은 그냥 n 루트 a의 n 제곱을 갖다. 다시 좀 잘 보이게 다시 적어볼게요. np 루트 a의 np 제곱. 제곱은 그냥 둘 다 p가 똑같은 p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 두 개 없애가지고 그냥 n 루트 a의 m제곱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 둘 다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을 때 이 거듭제곱근 쪽 루트 앞에 p도 있고요. 그다음 이 안에 있는 값에 거듭제곱에도 p가 있을 때 이때 둘 다 p는 약분하듯이 없애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 n 루트 a m제곱으로. 자,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 역시 우리는 의미를 증명할 겁니다. np 루트 a의 np 제곱. 이 전체를 n제곱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거. 앞에서 배웠던 거 생각해봐. 자, 앞에서 했던 거. 루트 np를 n 루트 안에 p 루트 a의 np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np 곱해진 거를. 자, 이거 몇 번 성질? 4번 성질. m 루트 안에 다시 n 루트가 있을 때는 두 개를 mn을 곱한 형태, mn 루트 a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지금 얘가 np, 두 개가 곱해진 형태니까 이 두 개를 다시 쪼개게 되면 n 루트 안에 다시 p 루트가 있는 형태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게 바꿀 수 있죠. 지금 이거의 n제곱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제일 처음 이 녀석을 n제곱 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n제곱을 내버려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mn하고 표를 쪼갠 거죠. 그러면 지금 제일 바깥에는 n루트가 있는 거죠. n루트. n루트 의미는 뭐죠? n제곱하면 이 루트 안에 값이 나온다. 근데 지금 바깥에 지금 n제곱이 있죠. 그러면 이제 루트 안에, n루트 안에 있는 값, 즉 p 루트 a의 mp제곱. 요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우리 여기서 뭐 할 거냐? 이 상태가 만든 다음에 얘를 p 루트 a의 m제곱에 p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던 p제곱을 어떻게 바꿨다? 밖에 끄집어냈다. 이건 어떤 성질 때문에? 3번 성질. 3번. 자, n루트 a의 전체 n제곱은 n루트 a의 안에 있는 a의 n제곱은 같다. 자,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밖에 뺄 수도 있고 반대로 밖에 있는 걸 안에 넣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성질을 아까 3번 할 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참고로 a의 np제곱이란 거는 a의 n제곱의 p제곱이라는 뜻이니까 이 p를 바깥에 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p 루트 a의 m제곱을 정말 p제곱을 해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야? p 루트 a의 n제곱이 무슨 말이죠? p제곱하면 이 루트 안에 있는 a의 m제곱이 나온다는 뜻인데 그 애를 정말 p제곱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루트 안에 있는 a의 m제곱이 딱 튀어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국 이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뭐죠? 제일 처음에 np 루트 a의 np제곱을 몇 제곱 했더니 n제곱 했더니 그 나온 결과물이 누구다?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어? 자, 이 녀석을 몇 제곱 했더니 n제곱 했더니 얘가 나왔다. 그러면 거듭제곱권의 정의에 따라서 이 녀석은 np 루트 a의 np제곱은 이 a n제곱에 이 녀석은 a n제곱 몇 제곱근? n제곱근. 얘를 n제곱해서 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n루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를 n제곱해서 얘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 녀석은 이 녀석의 n제곱근 n루트 am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증명이 끝났네요. 그쵸? np 루트 a의 np제곱은 p를 둘 다 없앤 거, 즉 n루트 a의 n제곱을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거듭제곱의 성질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방금 내가 증명한 가정, 그 가정은 솔직히 까먹어도 된다고 나는 생각해. 왜냐면 이 증명한 가정은 뭐 문제를 낸 걸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물론 알면 좋지만. 근데 실제로 이거 문제 풀 때는 대부분 바로 이걸 바로 이렇게 고치거나 아니면 얘를 바로 이렇게 고치거나 이게 바로 고쳐야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 최소한의 시간을 쓸 수 있는 거거든. 최대한 빨리 문제 풀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들이 이거 공식처럼 곱셈 공식이나 뭐 그런 공식처럼 그냥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게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n루트 a 곱하기 n루트 b, 즉 똑같은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끼리 곱하게 되면 하나의 껍데기 안에 곱하는 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분수 형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n루트 a 전체를 n제곱 한 거는 그냥 n루트 안에 a m제곱이 있는 건 똑같다. 그 바깥에 있는 지수를 안에 때려 넣어도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루트가 2개 이상일 때 n루트랑 n루트 이렇게 루트 안에 또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거듭제곱권이 나타내는 수를 곱해서 mn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네 번째네요. 다섯 번째, 자, 거듭제곱권을 나타내는 수에도 p, 그 안에 있는 제곱권에도 p, 똑같은 수가 곱해졌을 때는 그 똑같은 수를 약분해하듯이 없애가지고 남은 것들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5가지 내용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빨리 풀 수 있어요. 이건 보통 단순 계산할 때 많이 쓰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자, 이번에는 지수의 확장. 지수 법칙에 대한 확장을 얘기하는 건데, 자, 봅시다. 첫 번째.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인 경우. 지수. 우리 밑과 지수일 때. 자, 밑이 0이 아니고, 이 지수에 해당하는 게 양의 정수일 때. 자, a 0제곱이 1이다. 자, a 0제곱이 1이다. 그리고 두 번째네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그 다음에 얘는 a의 n제곱 1이랑 같다. 이렇게 적어놨죠. 자, 이게 뭐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거 쓰면 돼. 지수 법칙. 자, 지수가 자연수일 때 너희들 앞에서 배웠던 지수 법칙. a의 mn제곱은 뭐랑 같죠? mn으로 하면 안 되죠.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 같다. 이건 저희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지수 법칙.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더한 걸 같다. 알겠죠? 자, 그 말이 그러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0제곱은 결국 a 뭐랑 같아져야 돼? m 플러스 0. 근데 뭐 어떤 값이든 0을 더하면 그냥 m 그 자체겠죠. 얘랑 같다. 자, 그러면 너희들 이제 생각해 보는 거지. a의 n제곱에다가 a 0제곱을 곱했더니 결과적으로는 a n제곱 그대로 나왔어. 야, 수학에서 어떤 수를 곱해야 원래 값이 그대로 나올 수 있어. 즉 얘가 a 0제곱이 1이어야 가능한 얘기죠. 뭐 어떤 값이든 간에 1이랑 곱하면 원래 자기가 그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a 0제곱은 1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내용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갔고요. 자, 그러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은 1이랑 같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얘를 얘기하려면 일단 얘부터 정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a 0제곱 1이다. 자, 이렇게 할게요. a의 n제곱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된다. a의 n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끼리 더한 게 되는 거죠. 곱하기일 때는. 즉 m 더하기 마이너스 n. 그럼 얘는 결국 a 몇 제곱? n과 마이너스 n을 더하면 0제곱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a 0제곱을 얼마나 배웠다? 1이라고 이미 나왔다. 그럼 결국 이 녀석은 1이다. 지저분하니까 다시 적어볼게. 그럼 결국 이 녀석이 1이다. 자, 그러면 양변에 뭐로 나눠주느냐? 양변을 a의 n제곱으로 나눠줄게요. 그럼 약분 되겠죠? 똑같은 거는? 그럼 왼쪽에는 뭐만 남고요? a의 마이너스 n제곱만 남고요. 오른쪽에는 a의 n제곱분의 1. a가 왜 안 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은 1과 같다. 좀 더 너희들이 보기 좋게 숫자로 표현하자면 자,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2의 세제곱분이 1과 같다.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지수가 0인 경우랑 지수가 음의 정수, 여기 음의 정수인 경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밑이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음수여도 상관없어. 0만 아니면 돼. 이 경우에는. 알겠죠? 자, 이게 지수가 0도 음의 정수인 경우 얘기하는 거고, 밑에 두 번째,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유리수. 자, a가 양수고 mn이 정수일 때, 2 이상의 정수일 때 a의 n분의 n제곱은 n 루트 a의 m제곱과 같다. 그리고 a의 n분의 1제곱은 n 루트 a랑 같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일단 얘부터 할게. a n분의 n제곱은 n 루트 a n제곱과 같다. 자, a의 n분의 n제곱을 실제로 n제곱을 할게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지수 법칙에 의하면 거듭제곱이 거듭제곱일 때는 거듭제곱끼리 뭐 할 수 있다? 곱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됩니까? n은 약분되니까 a의 m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결국 이 녀석 a의 n분의 n제곱을 n제곱한 거는 a의 n제곱이다. 발음하기 되게 힘드네. n분의 n제곱을 n제곱하면 a의 m제곱이다. 자, 이거 거듭제곱 의미대로 얘기해보자. 자, 이 녀석을 a의 n분의 n제곱을 몇 제곱했더니 n제곱했더니 얘가 나왔다. 거듭제곱근의 성질대로 얘기하면 그럼 결과론적으로 a의 n분의 n제곱, 이 녀석은 뭐다? 이 녀석의 몇 제곱근? 이 녀석의 n제곱근이죠. 얘를 n제곱해서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를 n제곱해서 얘가 나왔다는 거는, 그럼 이 녀석의 n제곱근. 자, 우리 n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하죠? n제곱근은 n루트 속에 얘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a의 n분 n제곱은 n루트 a n제곱이다. 역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아니라 정의대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 n만 뭐로 바꾸면, n만 1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a의 1제곱은 그냥 뭐라고 쓰죠? 그냥 a라고 쓰죠? 이렇게. 그래서 a의 n분 1제곱은 n루트 a.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인 경우, 그 모든 수 0제곱은 1이고요.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은 1. 이 경우.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밑이 0만 아니면 되고요. 두 번째, 유리수인 경우. 유리수인 경우에는 약간 조건이 바뀌어. 뭐가 바뀌냐면, 이 밑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거는 0은 당연히 아니고, 0보다 큰 수만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 참고로 이때, 첫 번째 지수가 이 0이거나 음의 정수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이 밑이 음수여도 상관없어. 즉, A가 0보다 작아도 돼. 하지만 얘 같은 두 번째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A가 무조건 양수일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밑이. 알겠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까지 마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세 번째. 지수가 실수인 경우. 앞에서 우리 제일 처음 했던 거는 0 및 음의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 이번 세 번째는 지수가 실수인 경우야. 자, A가 양수, B도 양수이고, 이 A, B는 주로 밑을 얘기하는 거고요. XY가 실수, 이때 XY가 바로 지수 쪽에 있는 값이 될 텐데, 자, 이거는 너희들이 앞에서 배웠던 지수 법칙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A의 X제곱과 A의 Y제곱을 곱하게 되면 그건 A X 플러스 Y제곱. 되게 익숙하죠? 이건 너희 지수법칙 간단한 거 할 때 배웠던 내용이고. 자, 나누길 때는 어떻게 된다? 나누길 때는 빼기로 표현하면 된다. 빼기. 두 개를 빼는 형태로 표현하면 된다.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배웠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지수의 지수. A의 X제곱의 Y제곱일 때는 두 지수를 곱하는 형태, A의 XY제곱으로 곱하는 형태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진 상태. AB X제곱은 각각의 X제곱 표현이 가능하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별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끝에 보면 지수 법칙 성립하기 위한 지수의 범위에 따른 미치 조건. 지수의 범위에 따른 미치 조건 다음과 같다. 자, 지수가 자연수랑 정수일 때, 그 제일 처음 했던 거. 뭐 0제곱 또는 마이너스 몇 제곱 그런 거 얘기할 때 자연수와 정수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밑이 0만 아니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 아까 뭐 어떤 거? 이거 있잖아. A의 n분의 n제곱은 n 루트 A의 n제곱 요런 거. 요런 유리수 형태일 때. 지수가 유리수 형태인 거 얘기할 때는 이 밑이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밑이 양수여야 된다. 그리고 실수는 마지막에 얘기한 거. A의 x 플러스 y제곱은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요런 거. 요런 거에 대한 얘기. 실수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밑이 역시 양수여야 된다. 자, 이게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이게 내가 사실 참고 예를 든 게 있는데 자, 여기 일단 지우고. 자, 봐봐. 여기 내가 예를 든 거 봐봐.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1제곱. 자, 지수가 유리수 형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 방법은 거듭제곱일 때는 두 개를 곱할 수 있다. 요 실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의 2 곱하기 2분의 1.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에 2랑 2분의 1 곱하면 1. 뭐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결국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계산이냐? 당연히 틀린 계산입니다. 봐봐. 마이너스 2에 제곱의 2분의 1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해야 돼? 자, 이 지수끼리 가지고 놀기 전에 일단 마이너스 2 제곱부터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이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4죠. 4의 2분의 1 제곱이 되는 거죠. 4의 2분의 1 제곱. 4의 2분의 1 제곱이면 결과적으로 2의 제곱에 2분의 1 제곱. 자, 이때 얘는 지수끼리 지수법칙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제가 거듭제곱은 두 개 곱할 수 있죠. 얘는 2의 1제곱 해서 2가 되죠. 뭐지? 얘랑 얘는 그냥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얘는 처음에 실수인 경우 연산법칙 쓰고 시작을 막 했더니 결국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얘는 실수인 경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제곱. 종수일 때 양수. 자, 그걸 썼더니 마이너스 2 제곱은 4. 4의 2분의 1 제곱은 결과적으로 2의 제곱의 2분의 1이니까 2. 결과가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밑이 뭐일 때? 음수일 때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녀석을? 실수의 경우의 연산법칙이랑 유리수인 경우의 연산법칙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밑이 음수인 경우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고요. 뭐 사실 이거까지 자세하게 문제를 내는 경우는 잘 없긴 해. 그냥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유형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유형 1번, 문제 번호도 1번이고요. 자,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4의 제곱근은 2다. 4의 제곱근. 맞을까 틀릴까?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자, 4의 제곱근은 일단 뭔지 모르니까 x 잡을게요. 자, 그러면 x를 제곱해서 4가 된다. 이게 이제 4의 제곱근 구하는 방법이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뭐 쉽죠? 4 넘길게요. 방정식 형태 만들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4는 뭐다? 4는 2의 제곱이다. 제곱 빼기 제곱. 공식, 인수분해 공식, 합차 공식. 자, 한 개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자, 그럼 이 방정식에 만족하는 x값은 플러스 2, 그 다음에 반대 썼네.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플러스 2인데. 뿔만 2죠? 자, 그러니까 4의 제곱근은 그냥 2라고 하면 안 되죠. 플러스 2, 마이너스 둘 다 써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죠. 둘 다 써야 되는데. 자, 그 다음 2번. 마이너스 25의 제곱근 마이너스 5다. 자, 일단 마이너스 25의 제곱근을 모르니까 일단 x 잡으면 x 제곱은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5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근데 사실 이건 뭐 굳이 이건 방정식 안 풀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제곱에서 마이너스 된다. 일단 호수죠, 호수. 호수 중에서 뭡니까? 5i.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5의 제곱은 25고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2번의 답은 뿔마 5i가 맞는 건데 뭐 당연히 틀렸죠. 2번 틀렸고요. 자, 3번. 3번은 중학교 내용이네요. 제곱근 9는 뿔마 3이다. 제곱근 9.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뭐뭐의 제곱근, 그 다음에 제곱근 뭐, 그 두 녀석의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9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면은 제곱해서 9가 되는 거니까 x제곱은 9가 되는 x값을 찾으라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는 제곱근 9. 제곱근 9는 그냥 루트 안에 9를 떼는 요거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제곱근 9라 하면은. 그래서 이때는 그 표현 방법이죠. 제곱근 9라 하면은 루트 안에 9를 넣어라. 그러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곱근 9는 루트 9. 자, 루트 9는 3이죠.
그 답은 틀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3만 돼야 되는데. 자, 3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2다. 자, 마이너스 8 세제곱근.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 뭔지 모르니까 세제곱근을 x 잡았을 때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된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 8 세제곱근이죠? x가. 자, 그럼 이걸 풀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 넘기면 플러스 8은 0. 자, 근데 8은 뭡니까? 8은 당연히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우리 이때부터 뭘 쓸 수 있다? 곱셈 공식, 즉 인수분해 공식 쓸 수 있죠.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이게 인수분해 공식 하게 되면 x 플러스 2 하나 쓰고요. 그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2x 플러스 2의 제곱 4. 자,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 공식 생각해 봤을 때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근인데 x 플러스 2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제곱, 이건데 왜 내가 플러스 썼지? 이게 마이너스인데. 곱셈 공식하면 이게 마이너스죠.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걸 만족하는 근을 구해보면은 우리 근의 공식 쓰면 되지. 이때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하면 1 뿔마 루트 b-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 1 빼기 ac a가 1이고 c가 4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 뿔마 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3i가 되겠죠. 그래서 1 뿔마 루트 3i.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랑 1 뿔마 루트 3i 이게 바로 세제곱근이다. 마이너스 8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실수인 것이니까 마이너스 2가 맞다. 답은 4번이겠네요. 알겠죠? 시제 16, 그 다음에 5번. 자, 5번. 16의 내제곱근이 실수인 것은 2다. 아니,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앞에 내용할 때 배웠지만, 짝수 제곱근일 때는 실수인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4제곱해서 16 되는 거. 당연히 2도 되지만 마이너스 2도 가능하죠. 그래서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2도 가능하겠죠. 물론 4제곱이니까 우리가 식으로 풀게 되면 x의 4제곱은 16. 자, 우리가 알다시피 수학에서 이렇게 4제곱이면 그는 4개까지, 최대 4개까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이 4개 중에서 실수인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개일 거고요. 나머지 2개는 아마 허수 형태로, 허수 i가 있는 형태로 나올 겁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요. 뭐 더 이상 자세히 풀 필요까지 없죠. 어차피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실수인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유형 2번. 거듭 제곱근의 계산이고요. 문제분은 8번. 자, 3루트 3의 4제곱 플러스 81 세제곱분의 9의 5제곱 플러스 2의 6제곱의 값을 구해라.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걸 좀 심플하게 바꾸면 이런 보기에 있는 형태가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최대한 저걸 심플하게 바꾸라는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 풀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거는 어떤 숫자의 형태입니다. 자, 이 숫자들 보면 9의 5제곱, 27의 6제곱, 3의 4제곱, 81의 3제곱 뭔가 떠올릴 만한 게 있죠. 전부 다 3의 거듭제곱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9, 27, 3, 81. 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얘들 전부 다 3의 거듭제곱 형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3 루트 안에 3의 세제곱에 9니까 9인데 무슨 3의 세제곱이야. 헛소리 하고 있냐. 자, 9는 3의 제곱, 3의 제곱에 5제곱 플러스 27이 이제 3의 세제곱이고요. 3의 세제곱에 6제곱. 자, 밑에는 3의 4제곱 그냥 내버려두고 81은 3의 4제곱인데 그거의 몇 제곱? 세제곱. 자, 이렇게 이제 식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3루트. 자, 위에는 제곱에 5제곱. 자, 그러면 지수 법칙에서 5, 2, 10, 10제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제곱에 6제곱, 3, 6이 18. 역시 지수 법칙이죠. 자, 그 다음에 3, 4제곱. 4제곱에 세제곱. 3, 4, 12. 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심플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여기서 꼴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자, 뭘로 해줄까요? 뭐 해줄 만한 게 있나? 그 눈치채면 좀 좋은데. 자, 밑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 3의 4제곱으로 묶어볼게요. 3의 4제곱으로. 그러면 얘는 4제곱이 그대로 나왔으니까 1이 될 거고요.
얘는 3의 몇 제곱이 남아야 된다? 자, 12제곱이 되면 얘는 안에 3의 8제곱이 필요하겠죠. 지수 법칙에서 곱하기 1 때는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8 더하기 4는 12가 될 테니까. 자, 그럼 우에는 뭐로 묶을까? 3의 10제곱을 묶을게요. 자, 그러면 10제곱은 그대로 나왔으니까 1이 나왔고요. 얘는 18이 되려면은 3의 8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역시 밖에 나왔던 10제곱이랑 곱해서 18이 돼야 되니까. 10 더하기 8은 18이니까. 자, 내가 이렇게 묶어준 이유가 이제 뻔히 보이죠? 왜? 약분하려고. 1 플러스 3의 8제곱, 1 플러스 3의 8제곱. 똑같으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자, 근데 남은 것도 약분이 가능하죠. 분자가 3이 10제곱, 3이 10번 곱해진 거. 분모는 3이 4제곱, 3이 4번 곱해진 거. 그럼 약분하게 되면 위에 있는 10개 중에 4개가 약분에서 사라지니까 남는 거는 3의 6제곱이 남겠네요. 앞에는 3루트고요. 이해됩니까? 자, 체형적인 형태는 이 형태. 여기서 더 심플하게 해줄 수 있느냐? 해줄 수 있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지수 법칙. 뭐가 있었어? n 루트. a의 n제곱은 a의 n분의 n제곱과 같다. 요 내용 있었죠? 요거를 쓰게 되면 얘는 3의 3분의 6제곱과 같다. 그러면 그거 3의 제곱이랑 같다. 자, 답은 9가 되겠네요. 보기에 4번이 되겠죠. 끝! 자, 이번에 유형 3번. 복잡한 거듭제곱근의 계산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20번이고요. 자, x가 0보다 클 때, 자, 6루트 안에 3루트 x분의 루트 x 곱하기 4루트 안에 3루트 x분의 루트 x 곱하기 루트 안에 4루트 x분의 9루트 x 형태가 있습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 자, 얘를 간단히 하자.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자. 그러면 역시 거듭제곱근의 계산, 성질을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이 녀석을 좀 심플하게 만들려면, 자, 분수 형태고, 이 분수 바깥에 6루트라는 게 큰 게 있으니까 얘를 분자, 분모 각각 쪼갤 수 있죠. 6루트, 루트 x, 이게 분자. 밑에는 6루트로 다시 쪼개면 3루트 x. 이렇게 해요. 이 첫 번째 녀석. 이해돼? 이 녀석을 6루트 전체를 분자 따로, 분모 따로 쪼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루트와 루트 같이 있을 때. 우리 앞에서 성질 중에 m 루트 안에 n 루트가 있으면은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죠? mn을 곱한 형태. mn 루트 a. 물론 이 mn의 위치 바꿀 수도 있고요. 그 성질이 있었지? 자, 얘를 쓰게 되면 6루트 안에 루트 x. 그리고 그냥 루트는 앞에 2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루트 자체 개념이. 그러니까 6이 12 루트 x. 자, 밑에는 6, 3, 18 루트 x.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누구를? 제일 첫 번째 녀석을. 그럼 일단 바꿔볼게요. 이게 첫 번째 녀석이야. 18 루트 x분의 12 루트 x. 이게 첫 번째 녀석이고요. 이제 두 번째 녀석. 얘도 마찬가지죠. 얘 또 보면은 4 루트 안에 루트 x가 있고요. 3 루트 x가 있으니까 여기서 쪼개게 되면 4 루트 루트 x. 이게 분자. 4 루트 3 루트 x. 이게 분모. 자, 그럼 역시 방금 했던 성질에서 4, 2, 8. 8을 너무 크게 쓰면 안 되는데. 8 루트 x. 분자. 분모는 4, 3, 12. 12 루트 x. 이게 되겠네요. 이게 두 번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12 루트 x분의 8 루트 x. 자, 이번에 세 번째 거, 마지막 거. 얘를 그냥 바로 할까? 자, 그냥 루트. 그리고 루트는 앞에 2가 생겼다 보면 되죠. 그러면 2, 9, 18. 18 루트 x. 그 다음에 2, 4, 8 루트 x. 이렇게 만들 수 있네요. 자, 그럼 이 세 개를 곱하는 거니까 딱 보면은 18 루트 x, 18 루트 x 약분. 12 루트 x, 12 루트 약분. 8 루트 x, 8 루트 약분. 애초에 내가 약분되게 문제 만든 겁니다. 다 약분되죠? 그러면 제가 가장 남는 거 뭡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겠죠. 답은 1입니다. 쉽죠? 그냥 간단하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써라 라는 문제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음의 정수인 지수를 포함한 식의 계산. 지수가 이제 음의 정수가 있는 형태를 얘기한 거겠죠. 자, 8분의 3의 8제곱 빼기 9의 세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8의 마이너스 2제곱 분의 5를 간단히 해라. 자, 간단히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스타일 문제 풀 때 숫자를 잘 봐야 돼요. 숫자를. 얘는 3의 8제곱, 뒤에는 9의 세제곱. 그 밑에 이 옆에 있는 녀석 분모를 보면 4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8의 마이너스 2제곱. 뭔가 3, 9, 3의 거듭제곱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 8 역시 2의 거듭제곱 표현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최소한 간단히 표현해 줄 수 있는 숫자들이 있죠. 그럼 걔들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이 8분의, 자, 3은 그냥 내버려둘게요. 9만 뭘 고쳐서? 9만 3의 제곱으로 고쳐서 3 이렇게 고치자는 얘기야. 알겠죠? 옆에 거는 4는 2의 제곱, 8은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요. 위에는 5가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발생합니까? 얘는 3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 3, 6. 3의 6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지수의 지수. 곱하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2의 마이너스 4.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 그러면 2의 마이너스 4 더하기 2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자, 이거 8제곱, 6제곱. 묶을 수 있죠? 제일 작은 거. 8보다는 6이 작으니까 3의 6제곱으로 묶게 되면은 8제곱 뭐가 되고요? 3의 제곱. 그래야 곱했을 때, 그럼 지수끼리 더해서 6 더하기 2는 8이 되니까 얘는 그대로 나왔으니까 1이 남으면 될 거고요. 밑에는 8이고요. 자, 얘는 뭘 묶을까요? 2의 마이너스 6을 묶을게요. 아, 왜냐하면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숫자 더 작은 숫자일수록 더 작은 거기 때문에, 아, 이게 말하기 좀 애매한데 일단 묶어놓은 거 보면 알 거야. 자, 마이너스 6을 묶으면 2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려면은 2의 제곱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6 더하기 2는 마이너스 4니까 그 얘는 그 뒤에 거는 그대로 나왔으니까 1 이렇게. 아, 왜 내가 마이너스 4를 안 묶었는지 알겠죠? 만약에 2의 마이너스 4를 묶으면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1이 되겠지만 이 뒤에 거는 2의 마이너스 2, 아직까지 마이너스 남아있는 형태가 있거든. 난 지금 마이너스가 없는 형태를 묶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더 작은 값, 즉 2의 마이너스 6제곱 묶은 겁니다. 알겠죠? 자, 위에는 5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왜 내가 문제 이렇게 만드는지 감이 올 거야. 자, 3의 제곱 빼기 1은 얼마입니까? 3의 제곱은 9고요. 9 빼기 1은 얼마? 8. 이거 자체 8이니까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8이 약분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2의 제곱 플러스 1은 얼마죠? 2의 제곱이 2니까 2 더하기 1은 5. 그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5랑 약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남은 것만 생각해 보면은 얘는 뭐 다 약분되고 3, 6제곱. 자, 얘도 다 약분되고 남는 거는 2의 마이너스 6제곱.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수 성질 할 때 2의 마이너스 6제곱이 뭡니까? 2의 마이너스 6제곱은 2의 6제곱을 1이랑 같았죠. 근데 이걸 다시 분모로 놓겠으니까 우리가 부분분수, 아니지. 번분수로 생각해보면 그냥 2의 6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3의 6제곱 곱하기 2 6제곱. 둘 다 6제곱이네? 그럼 역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는 3 곱하기 2 전체 6제곱으로 고쳐도 상관이 없죠? 각각 6제곱을 씌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3 곱하기 2는 6이니까 결과적으로는 6의 6제곱이 맞는 형태다. 가장 간단한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5번. 거듭제곱권을 지수로 나타내기. 자, 이제 문제 내가 2개 만들어놨는데, 자, 다음 흐름에 답하여라. 자, 6루트 A 5제곱은 3루트 안에 A 곱하기 4루트 A의 K제곱과 같다. 일 때 상수 K값을 구해라. 자, 사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해볼까? 아니면,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은 이렇게 거듭제곱 형태가 있고 이럴 때는 지수로 고쳐서 푸는 게 일반적으로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수 고치기 되게 편해. 자, 그래서 일단 지수 고쳐서 푸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6루트 A 5제곱. 6루트 A 5제곱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 법칙에서 A 몇 제곱이랑 같다? 6분의 5제곱이랑 같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고쳐볼게요. 3루트 안에 A 곱하기
4루트 A의 K제곱. 자, 얘는 일단 첫 번째는 거듭제곱권의 성질에 의해서 3루트를 쪼갤 수가 있죠. 3루트 하지 말자. 어차피 이거는 좀 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한 거니까 최대한 쉽게 3루트 쪼개지 말고 3루트 내버려 두고요. 일단 이 안에 것부터 할게요. 안에 것부터. A 곱하기 4루트 A K제곱. 얘는 우리 앞에 지수 측에서 4분의 K제곱. 알겠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A 4분의 K제곱. 곱하기네요.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A라는 거는 A 1제곱. 아무 걸 없는 것도 1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고치면은 A의 1 플러스 4분의 K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자, 밖에 3이니까 A의 얼마분의? 3분의 1 플러스 4분의 K제곱. 자, 이게 바로 체형적인 형태란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왼쪽 거 얘랑 오른쪽 거 얘랑 서로 좋다. 같다. 즉 얘가 A의 3분의 1 플러스 4분의 K제곱이랑 같다. 체형적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차피 둘 다 밑이 A로 같으니까 지수도 뭐가 돼야? 당연히 지수도 같겠죠. 물론 만약에 이 A가 뭐였으면 이 A가 1이었으면 이때부터는 K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1은 무슨 제곱을 해도 1이니까. 그래서 문제에 단 N은 1이 아니다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밑이 1이었으면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1이 아니니까 이때 지수가 무조건 같아야 되죠. 자, 즉 6분의 5는 3분의 1 플러스 4분의 K랑 같다. 뭐 이거 정리하려면은 위에 것부터 분자부터. 분자가 4분의 4 플러스 K죠? 통분하면. 밑에 3이 있고요. 우리가 번분 쓰게 되면 3은 1분의 3이니까 가까운 거 먼 거. 곱하게 되면 3, 4, 12. 12분의 4 플러스 K. 자, 그럼 얘는 6분의 5는 아래 2를 곱하게 되면 12분의 10. 즉, 4 플러스 K가 10이랑 같아야 되니까 K는 6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이게 그나마 좀 쉬운 방법이란 거야. 지수를 고쳐서. 지수를 안 고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있긴 있어. 예를 들면 6루트 A 5제곱이었잖아? 자, 오른쪽 거는 3루트 A 곱하기 4루트 A의 K제곱이었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뭐 해줄까요? 이 오른쪽 녀석을 여기서 3에다 2로 곱해주고요. 이 자체는 제곱을 해줄 겁니다. 이래도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 앞에서 거듭제곱 성질에서 배웠죠. 어떻게? MP 루트 A의 MP면은 둘 다 똑같은 수가 있을 때는 P를 약분해서 M 루트 A N제곱 고칠 수 있다. 이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껍데기가 6루트 이 제곱했으면 A의 제곱이 될 거고요. 곱하기 얘는 뭐 4는 그냥 내버려 두고요. A의 2K제곱. 자, 이것도 무슨 성질인지 기억하죠? 무슨 성질? N 루트. 그때 N을 썼었나? N 루트 A 전체의 M제곱은 N 루트 A 속의 N제곱이 같다. 이 성질 써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껍데기 6으로 만들어준 이유는 이 얘도 껍데기 6이니까 같은 껍데기에서 비교하려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안에 있는 A 5제곱이랑 이 녀석 안에 있는 이거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껍데기를 맞춰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거든? 근데 이게 좀 과정이 좀 더 복잡하잖아. 앞에서 지수를 고치는 것보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수를 고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마무리해서 계산하는 거는 별로 그다지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내 생각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치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이게 별로 썩
건장하지 않는다. 이왕이면 보통은 지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가장 제일 심플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밑에 2번. 루트 안에 2 곱하기 3 루트 안에 4 곱하기 4 루트 8. 이거는 이게 24분의 n제곱 같다. 이건 전형적으로 지수 형태 고쳐라! 라고 만든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그럼 지수 형태 고쳐보죠, 뭐. 루트 2 곱하기 3 루트 안에 4 곱하기 4 루트 8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얘는 어떻게 고칠까? 자, 루트를 분리할게요. 이 제일 바깥에 있는 루트를. 루트 2 따로 그 3루트. 루트 안에 3루트 4 곱하기 4 루트 8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루트 안에 또 루트 3이 있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루트라는 거는 앞에 2가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 3, 6. 6루트로 고칠 수 있죠? 6루트. 4 곱하기 4 루트 8.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앞에 루트 2가 그대로 있고요. 자, 그럼 다시 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4루트 안에 4 곱하기 4루트, 6루트 안에 4 곱하기 4루트 8이니까 이것도 쪼개보면요. 6루트 4 따로. 그 다음에 6루트 안에 4루트 8 따로. 이렇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루트 안에 루트가 있다. 얘는 6루트 4루트. 그러면 6, 4, 24. 24 루트 8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물론 제일 처음 루트는 그대로 있고요. 자, 그럼 끝났네요. 또 심플하게 해주려면은 4는 뭐의 제곱? 4는 2의 제곱. 8은 2의 몇 제곱? 2의 세제곱. 최대한 심플하게 바꾸려면 숫자를. 그리고 또 애초에 내가 문제에 얘가 2의 몇 제곱을 갖다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최대한 2로 맞춰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뭐 루트는 2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자, 밖에는 6, 안에는 제곱이니까 2의 6분의 2제곱. 밖에는 24, 안에는 3이니까 2의 24분의 3제곱. 이렇게 지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마저 약분하면 6분의 2, 2로 약분하면 3분의 1이게 될 거고요. 얘는 3분의 1. 24분의 3, 3을 약분하면 8분의 1. 자, 밑이 다 2고요. 그리고 곱하는 관계니까 얘는 결과적으로는 지수끼리 뭐가 된다? 지수끼리는 더하기가 돼야 되겠죠. 2분의 1, 3분의 1, 8분의 1을 다 더한 형태. 자, 그럼 얘는 통분해야 되겠네. 2, 3, 8의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뭐 여기도 나와 있겠지만 당연히 24죠. 2, 3, 8 최소 공배수는 24입니다. 그럼 24로 하게 되면은 얘는 24 되려면 12를 곱해야 되고요. 얘는 8을 곱해야 되고요. 얘는 3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에 24분의 2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답은 2에 24분의 23, 즉 이 위의 분자는 23이 돼야 된다. 그 답은 2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루트, 거듭제곱권이 있는 형태를 지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성질 그냥 그대로 다 써먹으면 돼요. 이제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 6번. 문제는 39번이고요. 자, A는 2의 x 플러스 3제곱, B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일 때 18의 x제곱을 A, B를 이용해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기의 A, B 자리에 얘들 다 때려 넣어서 A는 2의 x 플러스 3제곱이니까 때려놓고 B는 3의 x 플러스 2제곱이니까 B 자리에 때려놓고 해서 5개 다 계산하겠다 하려면 뭐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최대한 이게 문제 힌트 보고 좀 너희들이 떠올려야 되겠거든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2의 밑이 2고요. B 같은 경우는 밑이 3으로 표현되고 있는 지수 형태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18의 x제곱 표현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18 같은 경우 18은 2로 나누면 9, 3으로 나누면 3. 즉 18은 2의 제곱 곱하기 뭐 제곱이야. 2 곱하기 3 제곱이죠 뭐. 서인수분해 하게 되면. 자, 이거의 x제곱이다. 누가? 18의 x제곱이. 그래서 너희들은 얘를 표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 주어진 힌트. 어때 18이 밑이 2랑 3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주어진 힌트들도 A는 2의 뭐뭐제고, B는 3의 뭐뭐제고, 역시 2랑 3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걸 딱 봤을 때, 아, 이걸로 표현을 뭔가 하라는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채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 2의 x 플러스 3제곱이야. 자, x 플러스 3제곱이라는 건 뭐죠? 2의 x 곱하기 2의 세제곱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얘를 양변을 뭐로 나눠주게 되면 양변을 2의 3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띡띡. 자, 2의 x제곱은 얘가 됩니다. 자, 2의 x제곱은 2의 3제곱분의 a. 자, 마찬가지로 b는 3의 x 플러스 1제곱. 자, x 플러스 1제곱이라는 거는 3의 x제곱 곱하기 3이라는 뜻이죠? 자, 양변 뭐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게 되면 띡띡. 3의 x제곱은 3분의 b. 이렇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2의 x제곱, 3의 x제곱. 그리고 내가 왜 이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전부 다 이렇게 고쳐주느냐? 왜냐면 내가 구해야 될 게 2랑 3호의 뭐뭐 제곱을 표현 가능한 녀석이니까 이 고쳐준 거고요. 그럼 얘를 마저 고쳐주면 2의 x제곱 곱하기 지수의 지수는 곱하기니까 2x제곱.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2x, 3x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저 고쳐주면 2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의 제곱으로. 그러면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때려 넣어서 모양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최종적인 형태는 뭐가 되냐? 2x제곱 자리에는 얘를 때려놓고요. 2의 세제곱분의 a를 때려놓고 3의 x제곱 자리에는 당연히 3의 x제곱, 3분의 b를 넣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저 계산하면 2의 세제곱은 얼마다? 8이다. 8 곱하기 얘는 분모 3인데 이게 제곱이니까 3제곱은 9. 분자는 얘는 그냥 a 그대로고 얘는 분자 b인데 제곱이니까 b제곱. 이렇게. 그럼 최종적인 답은 8, 9, 72분의 ab제곱. 요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죠. 몇 번? 1번이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주어진 숫자들의 어떤 특징을 좀 잘 보고 좀 뭐하면 어떻게 고칠지 생각을 할 수 있어라라는 문제인 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야. 그래서 답은 1번. 자, 이번에 유형 7번 문제 번호 46번입니다. 자, 세수 A, B, C가 있는데 이 대소관계 반이 나타낸 것은 A는 3루트 4, B는 0.5의 마이너스 6분의 5제곱, C는 4루트 2 전체 세제곱. 대소관계. 자, 우리가 보통 대소관계, 크냐 작냐 비교할 때, 비교를 해야 될 때, 누가 크냐 작은지 비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형태를 최대한 비교하기 좋게 맞춰주는 거야. 형태를. 자, 이 형태 그대로는 너희들 당연히 비교하기 힘들죠. 자,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형태를 맞춰준다는 거는 루트가 있는 녀석도 있고, 루트가 아닌 녀석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 루트를 있게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다 루트가 없도록 만들어주느냐. 그건데, 근데 보통은 루트가 없는 형태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즉, 지수 형태 바꿔주는 거야. 자, A 같은 경우는 3루트 4입니다. 자, 이거 지수로 바꿔볼까요? 지수 형태로. 어떻게 바꿔주죠? 3루트 4는 2의 제곱이잖아? 요렇게. 자, 이렇게 바꿔주면 루트 앞에 있는 숫자는 어디로 가고요? 분모로 가고,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의 제곱, 거듭 제곱은 분자로 가서 2의 3분의 2제곱. 이게 바꿀 수 있는 거죠. A 같은 경우. 자, B는 마찬가지입니다. B는 0.5. 0.5면 얼마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은 마이너스 6분의 5제곱.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수 법칙에서 2분의 1은 뭐로 바꿀 수 있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거에 마이너스 6분의 5제곱이니까 지수의 지수는 곱하면 되죠. 즉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분의 곱하게 되면 그냥 6분의 5제곱. 이게 B의 값이고요. 이제 끝도 C. C는 4루트 2 전체 세제곱. 자, 우리 이건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이 전체 세제곱을 안 루트 안에 넣을 수 있죠. 요렇게. 자, 요렇게 넣게 되면 아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루트의 바깥에 있는 거는 분모로, 루트 안에 있는 거는 분자로. 이렇게 고칠 수 있다고 배웠죠. 자, 이렇게
다 밑이 2고요. 지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자 밑이 자 우리가 보통 지수 형태 비교할 때 밑이 뭐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면은 지수가 큰 게 크다. 자 밑이 우리가 지수 형태일 때 밑이 1보다 크면은 지수가 큰 게 큰 거야.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이제 지수 함수 이제 들어가 보면 알 텐데. 자, 그래서 자, 지금 밑이 2니까 1보다 크니까 당연히 지수가 클수록 큰 거기 때문에 3분의 2가 크냐, 6분의 5가 크냐, 4분의 3이 크냐. 각각의 지수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3분의 2, 6분의 5, 4분의 3. 밑을 얘도 전부 다 통분하게 되면 12로 통분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4로 곱하면 되니까 12분의 8 A, B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10. 얘는 3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12분의 9. 누가 제일 큽니까? B가 제일 크네요. B. 그 다음에 누구? C. 그 다음에 A. 이런 수로 커지면 되겠네요. 내가 반대로 했구나. A, C, B 순으로 커지면 돼. 그게 몇 번? 2번이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8번. 지수 법칙에 관한 문제고요. 54번. 문제는 54번. 자, 2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5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과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곱한 거 전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값을 구해라. 뭐 대단한 건 아니죠? 자, 일단 뭐부터 하고 싶습니까? 건드리기 좋은 거. 아무래도 이거 전체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부터 딱 봐도 건드리기 좋아 보이죠? 어떤 성질? 두 개 곱해진 거의 거듭제곱은 각각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뒤에 거부터 건드리면 2의 2분의 1제곱에 몇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에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각각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역시 지수로치. 지수의 지수는 서로 곱하면 된다. 그럼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곱하기 기울음 뺄게. 어차피 안 썼으니까. 3의 마이너스 3분의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하게 되면 6분의 1제곱. 이렇게. 이게 바로 뒤의 모양입니다. 자, 이 녀석 앞에 있던 게 누굽니까? 이 녀석 앞에 있던 게 바로 2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5제곱. 이거죠? 자, 어차피 이 두 녀석도 서로 곱하기 관계고 이 네 개가 다 곱해져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으니까 계산이 가능한 녀석끼리 곱하면 되겠죠. 즉 밑이 2인 녀석은 밑이 2인 녀석끼리 곱하고 밑이 3인 녀석은 밑이 3인 녀석끼리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의 4분의 3제곱과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곱하게 되면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뭐가 된다? 더하기가 된다. 4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즉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3분의 5 더하기 6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계산하게 되면 2에 4분의 3 빼기 4분의 1. 4분의 2. 4분의 2는 약분하면 2분의 1. 3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는 고치면은 6분의 10이 되겠네요. 근데 6분의 1을 더하고 있어. 그럼 마이너스 6분의 9. 마이너스 6분의 9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3을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게 최종적인 형태네요. 자,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보기에 있는 모양이 나온 게 없죠? 이것도 다시 고쳐줘야 되겠죠? 이 최종적인 형태를. 자, 어떻게 고쳐줄까요? 자, 2의 2분의 1제곱. 2의 2분의 1제곱은 뭐랑 같습니까? 루트 2랑 같죠? 루트 2랑 같습니다. 이 지수 법칙이죠? 자,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얘는 뭐랑 같습니까? 응? 얘기해봐. 굳이 분수로 표현하자면 3의 2분의 3제곱을 1로 바꿔도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얘는 분모에 2가 있다. 루트. 분자에 3이 있다. 3의 세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3의 2분의 3제곱은. 이렇게. 분의 1. 자, 근데 우리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뭐 하고 있다? 곱하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분자에는 루트 2, 분모에는 루트 3의 세제곱. 자, 근데 3의 세제곱이란 거는 3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3의 제곱으로 되는 거 앞에 나올 수 있잖아. 제곱은 나오면서 이 제곱이 사라지겠죠? 3 루트 3. 아, 근데 아직까지 우리 원화 모양이 없어. 우리가 중학교 때 보통 분모에 루트 있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분모에 루트 있으면 유리와 아래 위에 루트 3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니까 3, 3은 9. 위에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 9분의 루트 6.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체형적인 형태겠죠? 그 다음 몇 번? 5번. 자, 합자리 문제들이 살짝 뭐 약간 귀찮죠? 근데 너희들이 이거 익숙해져서 직접 풀어보면 내가 푼 것보다 훨씬 빨리 계산이 가능할 거야. 나는 이렇게 적으면서 말로 하면서 계산하니까 약간 느릴 수 있는데 직접 계산해보면 빨리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답은 5번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9번. 새롭게 정의된 연산과 지수 법칙이라고 돼 있는데 자, 문제 봅시다. 뭐가 새롭게 정의된 건지. 자, 양수 n에 대해서 Pn은 n 루트 n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이때 P 안에 또 P가 있고 P 안에 또 P가 있는 마지막에 있는 건 P4, P4에 대해서 이거는 이게 K제곱 만족시킨 상수 K 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순진한 사람은 P4니까 n 루트 n에 4를 때려넣자. 4 루트 4. P4는 4 루트 4. 근데 4 루트 4. 근데 그 녀석 다시 또 P에 넣어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4 루트 4를 다시 P에 넣게 되면 이거 자체가 앞에 나온 거 하나, 이거 자체가 루트 안에 들어간 거 하나. 이게 바로 두 번째 P까지 쓴 거.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얘는 뭐 루트 4는 2로 바꿀 수 있으니까 가능하긴 한데 내가 문제 이렇게 만들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만든 문제는 아니긴 하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계산할 때 뭐가 좋다? 루트보다는 지수 있는 게 계산하기 좀 더 편한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했었어. 이것도 약간 그 아이디어 쓰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Pn은 자, Pn은 n 루트 n. 자, 근데 얘는 n 곱하기 루트 n은 n의 몇 제곱? n의 2분의 1제곱이죠.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n과 n의 2분의 1제곱 곱하게 되면 역시 또 지수 법칙. n은 1제곱의 뜻이니까 지수끼리 더하게 되면 n의 1 플러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n은 몇 제곱? 2분의 3제곱. 즉 Pn은 n의 2분의 3제곱을 의미한다. 이걸 좀 써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 말인 즉슨 P4. 그럼 P4는 뭐가 되냐? 안에 들어간 거에 2분의 3제곱. 4의 2분의 3제곱. 근데 4가 뭡니까? 4는 2의 제곱이죠. 제곱에 2분의 3제곱이니까 역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약분. 왜냐하면 지수의 지수를 곱해야 되니까. 그럼 2의 몇 제곱? 즉 P4는 2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럼 P4가 구해졌으니까 그걸 다시 뭐 해주자? 2의 세제곱을. 또 P에 또 넣자. 또 P에 넣자. n자리에다가. 그러면 2의 세제곱에 n자리 2 세제곱이 들어갔으니까 2의 세제곱에 2분의 3제곱.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P에다가 P4를 넣은 게 되겠죠?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 2분의 9제곱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P까지 계산한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P 계산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지막 P 계산하면 또 n자리에다가 얘를 넣는 거니까 그럼 2의 2분의 9제곱에 2분의 3제곱 2분의 3제곱 이게 되는 거죠. 자, 지수의 지수는 역시 또 뭐 하면 됩니까? 곱하면 되겠죠. 2는 4, 3, 9, 27 이게 바로 마지막 P까지 계산한 형태의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2의 K제곱에 같다. 즉 K는 지수니까 K가 바로 4분의 27이 돼야 되겠죠. 끝.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쓰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형태를 좀 끄집어내라 라는 내용이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10번 지수 법칙과 곱셈 공식. 이게 뭔 소리냐? 문제를 봅시다. 자, 문제 보면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4의 말 3분의 1 전체 세제곱과
빼기 2의 3분의 1제곱 빼기 4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전체 세제곱을 간단히 하면 자, 근데 이게 딱 보는 순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뭔가 똑같은 게 반복된다. 2의 3분의 1제곱, 2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4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4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똑같은 게 반복된다. 우리가 보통 똑같은 게 반복될 때 수학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이 있죠. 뭡니까? 치환이죠. 왜냐하면 이 상태 그대로 계산한 것보다 이 똑같은 형태를 좀 심플한 걸 바꿔서 계산이 좀 더 좋으니까. 자, 즉 2의 3분의 1제곱을 a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4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b로 바꿀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너희들 뭘 계산하면 된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 빼기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풀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뭐 계산은 뭐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공식 써도 되고 뭐 많은데 일단 그냥 해볼게. 자, a 플러스 b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고요. 이제 빼는 거 a 빼기 b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잖아요. 곱셈 공식. 자, 그럼 이 두 개 빼게 되면 a 세제곱 날라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아니면 플러스 바뀌니까 3a 제곱 b는 이제 두 개 되니까 6a 제곱 b. 자, 이거 계산 끝났고요. 그 다음에 3ab 제곱 빼기 3a 제곱 똑같은 거 빼니까 얘는 그냥 없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b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가 두 번이니까 플러스 바뀌면 얘는 2b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 상태로 때려 넣어도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하죠. a, b 값을 a 자리에 뭘 넣고요? a 자리에 2의 3분의 1제곱 넣고요. 근데 이게 지금 a의 제곱이거든? 곱하기 b는 뭡니까? 4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더하기 2 곱하기 b의 세제곱. b가 4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죠? 세제곱. 요거 계산하자가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계산해볼까요? 얘는 6 곱하기 2의 몇 제곱? 지수의 지수는 곱하면 되니까 3분의 2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대로네요. 알겠죠? 아, 여기서 고칠게. 이왕이면 4도 모르고 고치는 게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되겠죠? 플러스 자, 4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세제곱. 지수니까 곱하면 되는데 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될 겁니다. 이렇게. 아, 근데 얘도 고칠게. 뭐로? 2로. 자, 그러면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자,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개 더해서 이 두 개 더하기는 0 되잖아. 자, 모든 수의 0제곱은 뭐랑 같다? 1이랑 같다. 자, 앞에서 배웠었죠. 그럼 1 곱하기 6이니까 앞에 거는 6. 이 전체 6이 됩니다. 더하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것도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게 되면 1 빼기 2. 즉, 2의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1은 뭐랑 같습니까? 2분의 1과 같죠? 2의 1제곱분의 1, 2분의 1. 자, 즉 6이랑 2분의 1이랑 더하라는 얘기죠? 6은 2분의 12. 자, 그럼 얘랑 더하면 2분의 13. 답은 2번이겠네요. 끝? 그래서 별거 아닌 곱셈공식 써서 계산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이게 풀면 되고요. 자, 이번에 유형 11번. 조건식이 주어질 때 지수 법칙과 곱셈공식. 조건이 주어졌다는 얘기겠죠? 자, 문제 번호 80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x 0보다 크고 x 3분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은 1 빼기 루트 3이랑 같다 일 때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값이 a 플러스 b 루트 3이다. 이때 유일수 a, b에 대해서 a 빼기 b 값 구해라. 한마디로 요 조건 가지고 x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조건을 가지고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녀석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건은 x의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인데 구해야 될 거는 그냥 x랑 x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이 x 3분의 1과 x 3분의 1제곱을 어떻게 해야 이런 형태 나올 수 있을까? 이 각각만 봤을 때 이 각각을 뭐 해줘야 저런 형태가 되냐? 딱 봐도 세제곱이죠. 그 말은 즉슨 저 주어진 조건식을 뭔가 세제곱을 해서 뭔가 저런 꼴을 만들어내라는 문제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한번 세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의 세제곱은 근데 이게 원래 이게 1 빼기 루트 3의 세제곱 이거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자, 우리 세제곱 공식 두 개 더한 게 세제곱하면 앞에 거에 뭐가 되고요? 세제곱 플러스 3 써주고 앞에 거는 제곱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3 써주고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는 제곱 끝으로는 뒤에 거의 세제곱 아따 길다. 이게 바로 왼쪽 거 세제곱 한 겁니다. 이거 좀 심플하게 해줄게요. 심플하게. 자, 심플하게 되면 3분의 1 세제곱 지수기 곱하는 거죠? 그럼 그냥 x 되겠네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을 제곱하면 x의 3분의 2제곱 될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x의 말 3분의 1이 곱해지겠습니다. 곱해진다는 건 지수끼리 뭐하라? 더하라는 얘기겠죠. 3분의 1랑 말 3분의 1 더하면 3분의 1. x 3분의 1제곱이 끝이겠네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3분의 1의 제곱부터 하게 되면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될 거고요. 그 앞에 3분의 1이랑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제일 끝에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지수 위에 지수니까 곱하게 되면은 그냥 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누구다? 이게 세제곱합니다. 자, 이 세제곱한 게 누구랑 같다? 근데 얘랑 같다. 1 빼기 루트 3의 세제곱. 이것도 세제곱을 해봐야 되겠네요. 1 빼기 루트 3. 그 전에 1 빼기 루트 3 세제곱하기 전에 이것부터 정리해 줄게. 자, 이게 정리하기 되게 좋은 게 있죠. x 3분의 1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둘 다 3이 있어. 3을 묶게 되면 x 3분의 1제곱 플러스 묶었는데 왜 또 3을 왜 쓰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근데 우리가 이미 x 3분의 1제곱과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더한 값은 알아요. 문제에서 내가 이거라 썼죠? 1 빼기 루트 3? 그러면 1 빼기 루트 3에다가 3배 한 거. 이게 바로 이 두 녀석이다. 나머지 남은 거는 x랑 x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이게 바로 누구다? 이게 바로 1 빼기 루트 3 세제곱한 거다. 그거랑 같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세제곱 해볼게요. 자, 그럼 바로 공식. 1 세제곱하면 1이고요. 그 다음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그대로 쓰면 3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제곱이잖아. 근데 앞에 1은 그대로 두면 1이고 루트 3 제곱하면 3이니까 3 곱하기 3이니까 결국 9가 되겠네요. 자, 맨 끝으로는 마이너스 써주고 이 녀석 몇 제곱? 세제곱. 루트 3 세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제곱은 뭐 루트 3 제곱에다가 루트 3을 한 번 더 곱했다. 총 3번. 근데 루트 3의 제곱은 3이니까 3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저 정리하면은 10, 숫자는 10이고요. 루트 3은 마이너스 6루트 3. 알겠죠?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이 녀석이잖아.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뭐 머리카락이에요?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자, 근데 이게 이 녀석 이항하게 되면 빼기 3 플러스 3루트 3이 되겠네요. 부호 바뀌어서. 그럼 마저 계산하게 되면 10 빼기 3은 7이고요. 루트 3끼리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4루트 3. 7 빼기 4루트 3.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제곱의 값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내가 a, b로 설정해놨죠? 즉 a가 7이고요. b는 마이너스 4. a는 7이고 b는 마이너스 4. 근데 두 개를 빼라. 7 빼기 마이너스 4. 그러면 답은
11이 되겠네요. 7 빼기 마이너스 4 하면은 답은 11. 답은 11이죠? 넘어갈게요. 야, 근데 마지막 이상하다. 마이너스 6이랑 3을 더했는데 왜 마이너스 4가 되지? 3이 돼야 되는데. 그 답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네. 답은 10이네요. 마지막에 계산을 이상하게 해놨네, 내가. 그래서 답은 10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12번. 뭐, a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x분의 ax 빼기 마이너스, ax 제곱 빼기 a 마이너스 x 제곱 뭐 이런 형태의 식을 구해라. 이거 문제 보면 알 거야. 자, 3의 x분의 1제곱이 4일 때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모양이 살짝 특이하죠? 힌트는 이렇게 줘놓고 갑자기 2를 쓰는 걸 구해라. 그럼 너희들 일단 힌트부터 눈치채야 됩니다. 왜 저런 힌트 왜 줬을까? 자, 봅시다. 너희들이 지금 구해야 될 형태는 정확히 2의 뭐뭐 제곱 형태죠? 근데 형태는 3의 x분의 1제곱이고요. 뭔가 맞지가 않죠? 이거 좀 고쳐볼게요. 자, 일단 양변에 무슨 제곱 할까? x제곱 할게요. 자, 그럼 이쪽은 뭐가 되고요? 지수의 지수는 곱하면 없어지니까 약분되니까 3은 4의 x제곱. 근데 4는 뭐다? 4는 2의 제곱이다. 그럼 2의 제곱에 x니까 2의 2x제곱. 자, 2의 2x제곱이 3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힌트에서 너희들은 2의 2x제곱의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이란 거. 근데 내가 필요한 건 2의 2x제곱이 아닌데? 우리는 2의 x제곱 필요한데? 그럼 여기서 이거 뭔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 문제에 주어진 형태 잘 봐봐. 여기서 무슨 짓거리를 하면 2의 2x제곱을 쓸 만한 형태 나와요. 뭘 할 거냐? 분모 분자에 둘 다 똑같이 2의 x제곱을 곱해줄 겁니다. 분모 분자에. 자, 그럼 분모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의 x제곱에다 2의 x제곱 곱해주게 되면 2의 2x제곱이 되겠죠?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2의 x제곱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x는 0. 2의 0제곱은 1이 되겠죠? 이게 분모고요. 분자 마찬가지죠. 2의 x제곱에다가 2의 x제곱 곱하게 되면 2의 2x제곱 나올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1이 되겠네. 뒤에 거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근데 너희들은 2의 2x제곱의 형태의 값을 알죠? 얼마? 3. 여기다가 3을 때려 넣기만 하면 되죠. 그럼 답은 3 빼기 1 2분의 3 더하기 1은 4. 그 답은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라고 만든 문제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얘기를 하지만 문제 풀 때 이 숫자들을 좀 잘 봐야 돼.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게 2의 뭐뭐 형태인데 그럼 최대 내가 뭔가 2의 뭐뭐 형태에 대한 힌트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힌트를 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중에 힌트랑 구해야 될 것 사이 관계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야.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알겠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3번. 문제는 100번 문제. 자, 뭐 밑을 각의 시계값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볼게요. 문제. 자, 첫 번째. 14분의 1의 x제곱은 3이라 같고요. 84의 y제곱은 243을 같다. 이때 실수 xy에 대하여 3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5제곱의 값을 구해라. 얘를 구해라. 구하면 되죠. 일단 중요한 거는 밑이 3이란 거. 자, 그럼 이제 주어진 힌트. 이런 힌트들. 이런 힌트를 가지고,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3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y분의 5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죠? 지수끼리 더한 거니까. 그럼 너희들은 아마 3의 x분의 1과 3의 y분의 5제곱을 형태를 알면 좋겠다. 이 두 가지 형태를 알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 첫 번째 힌트. 이 x제곱 있는 게 이런 힌트인데, 근데 내가 필요한 거를 봤을 때 14분의 1의 전체 x제곱이 3이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3의 x분의 1제곱이다. 그럼 당연히 뭘 하라는 얘기겠어? 딱 이 양변에다가 x분의 1제곱을 하라는 얘기겠죠. x의 x분의 1제곱은 3의 x분의 1제곱. 똑같이.
자, 그러면 얘는 지수의 지수로 약분되니까 그냥 14분의 1. 얘는 3의 x분의 1제곱. 즉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3의 x분의 1제곱이 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얘가 14분의 1로.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3의 y분의 5제곱. 아마 두 번째 힌트에서 보면 되겠죠. 두 번째 힌트에서. 자, 84의 y제곱이 243이다. 자, 근데 243은 많이 쓰이는 숫자죠. 3의 몇 제곱? 3의 5제곱. 3의 4제곱이 81이고요. 그거에 3을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3의 5제곱. 뭐 그럼 문제 좀 풀어보면 문제 좀 풀어봤으면 좀 알만하죠. 자,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3의 몇 제곱? y분의 5제곱이다. 그럼 양배에다가 뭐 해줄까? 양배에다 y분의 1제곱씩 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y제곱에 y분의 1제곱. 지수의 지수 곱하면 약분될 테니까 그냥 84가 나올 거고요. 얘는 오른쪽 3의 y분의 5제곱이 되겠네요. 역시 지수의 지수 곱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3의 y분의 5제곱이죠? 즉 84. 두 번째 값은 84. 그래서 두 개를 뭐 하자? 곱하자. 곱하면 뭐 깔끔하게 약분되는 게 있나? 있네요. 14의 6배, 6. 6이 되네요. 답은 6이 되겠네요. 끝. 됐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유형이죠. 유형 14번. 지수버티 활용. 보통 이제 마지막에는 활용이나 응용 이런 걸로 문제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 문제 봅시다. 113번. 문제는 113번. 넓이가 9a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 그 다음에 부피가 8a인 종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y를 할 때 xy를 x에 대한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일단 문제 최대한 이제 문제 조건에 맞춰서 이제 나타내라는 얘기인데. 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x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x다. 그 무슨 말입니까? 넓이는 x제곱이겠죠. 9a다. 그 넓이가 9a다. x제곱 9a다. 알겠죠? 자, 그 두 번째. 종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 y를 할 때 부피가 8a다. 자, 종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가 y라 하면은 y. 부피는 모서리 3번 곱한 거죠? 즉 y 세제곱이 뭐다? 그게 부피인데 그게 8a다. 자, 그럼 이제 이 xy 곱한 거. 자, x제곱이 9a다. 뭐 해줄까요? 야면 루트 씌우면 되겠지 않을까? 아, 원래 제곱해서 9a가 되는 거는 그럼 x는 뿔마 루트 9a라고 쓰는 게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값 2개 나와야 되죠. 제곱근의 성질에 의하면. 자, 그런데 중요한 거 x가 뭐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근데 길이는 마이너스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x값은 플러스 그냥 루트 9a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아, 물론 좀 더 심플하게 하자면 9는 뭐니까? 3의 제곱이니까 3 루트 a라고 쓰면 되겠죠. 최대한 심플하게 하자면. 자, 그 다음에 y 세제곱 8a다. 세제곱해서 8a 되는 거. 자, 참고로 홀수 제곱근. 홀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라 무조건 그 값 하나만 나오죠. 즉 y는 3 루트 8a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신경 쓸 필요 없죠. 홀수 제곱근일 때는 무조건 그 값 하나만 나오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8은 2의 몇 제곱? 세제곱. 근데 얘가 3 루트이기 때문에 2는 앞에 나올 수가 있죠. 2 곱하기 3 루트 a가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뭐 하자? 곱하자. xy를 곱하자. xy를. 즉, 3 루트 a 곱하기 2의 3 루트 a. 얘를 곱하자. 자, 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루트 있는 상태 표현하냐, 루트 없는 상태 표현하냐. 일단 루트 있는 상태 표현해볼게. 자, 일단 숫자는 숫자끼리 3이 6. 그 남은 거는 루트 a 곱하기 3 루트 a. 자, 이 상태로 루트를 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굳이 계산하려면 껍데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얘는 껍데기 맞춰주는 거 하나 해줄게. 귀찮지만. 자, 얘는 루트 앞에 2가 있다는 거야. 생략돼 있는 거죠. 근데 얘는 2고 얘는 3이니까 껍데기 맞춰주기 힘들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2 루트 a 같은 경우에는 2에다 곱하기 뭘 해야? 3을 하면 6이 되죠. 그러면 6 루트 a 세제곱으로.
얘 바깥 거도 3, 안에 거 3. 이렇게 추가해 준 거야. 공식 알죠? 앞에서 많이 나왔죠? 그럼 얘는 3인데 3이 6이 되려면 2가 곱해져야 되죠? 그럼 2씩 곱해주는 형태로 생각하게 되면 6루트 a제곱. 자, 이제 둘 다 껍데기가 6루트랑 껍데기가 똑같아졌으니까 6루트 안에 a 세제곱과 a 제곱 곱한 거. 즉 a 5제곱을 쓸 수 있는 거죠. 앞에 숫자는 6이고요. 자, 이건 루트 있는 상태로 계산한 거. 루트 있는 상태로 계산한 거. 요 두 번째는 지수로 계산해 볼게요. 지수. 자, 지수로 계산하게 되면 일단 숫자는 3 곱하기 2는 내버려 두고 6 쓰고요. 루트 a 곱하기 3루트 a. 자, 근데 루트 a면 a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왜냐면 루트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3루트 a면 a 몇 제곱? 3분의 1제곱이죠. 자, 그럼 이 지수에서 서로 곱하기 형태면 지수끼리 뭐 하자? 더하자. a의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제곱. 자, 이거 통분하게 되면 얘는 6분의 3, 얘는 6분의 2. 더하게 되면 6분의 5. 이게 최종적인 형태라는 거죠. 아, 물론 아까 루트 있는 상태로 해는 거 이것도 지수로 고치면 6루트 a 5제곱이니까 얘는 고치면 얘도 결과적으로는 얘는 똑같은 형태죠. 6분의 5제곱. 자,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지수로 하는 게 편한 경우가 많을 거야. 루트 있는 형태로 계산하는 것보다. 그래서 뭐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답은 6에 a의 6분의 5제곱이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단원 끝냈고요. 빨리 다른 단원 수업을 진행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끝!